예. 하하하하 여당 대표. 우리 후보가 득표율은 지난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서 조금 못 미쳤지만은 득표 수로는 저희가 그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도 총결집했기 때문에 저희가 악전고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앞두고 있는 많은 선거들이 그럴 것이고, 특히 아까 김기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방선거가 어제 출구조사 결과만 놓고 보시면은 수도권 지역에서 상당히 혼전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당의 개혁과 혁신을 꾸준히 해서 저희가 더 넓은 지지층을 확보해서 결집한 상대를 상대로도 꼭 안정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오늘 야당할 때는 우리가 관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우리의 호소를 알리면 충분하지만, 여당은 호소를 알려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성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소수 여당이 가지는 한계는 너무나 명확하고, 그런 데 비해서 해야 될 숙제는 너무 많다. 당장 지금 코로나 확산 사태에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방역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통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수렴해 나가고 해결해 나갈 것이냐, 밥상 물가는 마구 올라가고 있고, 재정 적자는 엄청나게 누적되어 있고, 또 이게 공공요금도 곧 올라갈 것 같고,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시켜서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을 어떻게 이제 실현시켜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해결해야 되는 주체적 입장에 있게 됩니다. 그런 만큼 저는 이게 지금까지 국회의원 활동과는 좀 달리 비중을 중앙정치 활동에 좀 더 많이 주셔야 된다.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에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적은 숫자의 의정 활동에서 우리가 자리를 비우거나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게 발음이 헷갈리는데 대여 관계에 있어서 우리 대야 관계죠. 이게 헷갈리네요. 대야 관계에서 우리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국민들로부터 아무것도 못해내는 그런 여당 아니냐라는 질책을 받기가 십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의정 활동의 초점도 당분간은 국회에서의 중심에다가 국회의 중심에 맞춰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지금 당장 민주당 쪽은 지도부의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그 변화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잠시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문제 해결이 조금 뒤로 밀리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그 야당의 입장에서 어떤 것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숙제는 선제적으로 개척해 나가도록 할 텐데, 의원님들께서 수시로 의총도 하고 또 의정활동 관련해서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 때문에 독촉도 하게 되더라도 그런 사정이라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다가와 있는 것이 지방선거인데요. 지방선거 당장 노정희 선관위원장 사퇴하는 문제를 그것은 당연히 관철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선관위원장이라고 앉아가지고 국민들이 주권을 이게 라면 박스에 소쿠리에다가 집어 던지느냐, 이런 사람이 선관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부끄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희 당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지방선거 전에 이 각종 선거 관련 제도를 좀 정비해야 될 필요를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해야 될 숙제입니다. 어떻든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야 관계에 있어서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국민들이 국민 통합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협치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협상과 때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내해야 될 고통들이 있을 터인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고, 여당 국회의원이 되면 좋은 점은 이런저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영향력을 행사해서 지역 살림 챙기고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보람은 있는데 속은 더 많이 끓입니다. 이게 늘 소수 여당이니까 이 소수 거대 야당을 상대로 여야가 자꾸 헷갈려가지고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잘 안 풀리게 되니까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만, 상임위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야당 의원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잘 해주시면 의정 활동에도 또 우리 국회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 4명의 식구가 늘어났습니다. 정말 이게 가난한 집에 아주 큰 살림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정우택 의원님, 김학영 의원님, 최재형 의원님, 조은희 의원님 오셨는데 환영과 축하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가 아까 김기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를 최대한 이제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 여소야대라는 것은 저희가 또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한국 아니겠습니까? 아마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를 경험해보시던 것보다 조금 더 난이도 높은 그런 여소야대가 저희 앞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는 여당 역할이었지만은 이번에는 이번에 여당 역할하면서 180석을 상대하다 보면은 서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해결 못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원내에서 지도부에 요청할 게 있으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뛰어가서 요청할 것이고요. 저도 아까 김기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저희 당이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노정희 선관위원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무총장도 물어야 돼요. 사무총장도. 뭐 그분은 당연히 거치표명 하셔야 되는데 애초에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항의하는데 그런 식으로 응대한 것에 대해 가지고는 선관위가 굉장히 오만방자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관위라는 조직은 우리가 독립헌법기관으로 두는 이유가 월급 받고 밥 먹고 선거만 연구하고 있는 곳인데 이 사람 월급 받고 밥 먹고 뭘 연구했길래 그 한 달 전부터 이미 사전투표 시기쯤에 확진자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방역당국의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일 뿐더러 정말 국민들이 왜 본인들의 헌법기관 만들었는지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규탄을 강하게 하고 책임 있는 인사의 사퇴를 저희가 요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그냥 간단하게 평가하자면은 저희가 사실 우리 후보가 득표율은 지난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서 조금 못 미쳤지만은 득표 수로는 저희가 그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도 총결집했기 때문에 저희가 악전고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앞두고 있는 많은 선거들이 그럴 것이고 특히 아까 김기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방선거가 어제 출구조사 결과만 놓고 보시면은 수도권 지역에서 상당히 혼전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당의 개혁과 혁신을 꾸준히 해서 저희가 더 넓은 지지층을 확보해서 결집한 상대를 상대로도 꼭 안정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부가 대선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그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후보 등록과 출마 선언, 여타 선거운동을 제한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최고위에서 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은 오늘부터 지역구에 그 지방의원 출마자들이나 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시고 또 그동안 우리가 못한 게 있는 만큼 의원분들께서 최대 강도로 또 그분들 지원해서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이 지방행정과 180석을 독점한 상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선거라는 것은 최고 난이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어떤 선거도 지지 않기 해가지고 앞으로 고군분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